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이사님께서는 어떤 한 줄 평으로 표현해 주실지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의 시장 한 줄 평은 순환매 현상의 지속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환매 장세라는 점이겠죠.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목들 같은 경우가 보통 특정 업종만 시세가 나는 게 아니라 성장이 답보되는 업종, 그다음에 정책이 뒷받침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순서대로 좀 존재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장 속에서 또다시 로봇,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들이 빠져 있는 와중에 또는 신고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세 연속성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계속 강해왔었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약한데요. 이게 주가가 한 2, 3일 정도 연속해서 대형주 기준으로 10% 이상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또 좀 매력도가 있는 업종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현상도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조선업종에서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데 업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 있고 약한 종목이 있을 거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 같은 경우가 추후에 다시금 조선 쪽의 순환매가 돌아왔을 때도 좀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 로봇이나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가깝게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시장 속에서 계속 대기업단, 글로벌 기업 쪽에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관심에 대한 강도를 매우 높게 가지고 가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좀 부침이 있어요. 주가가 떴다가 다시 좀 제자리에 오고 하는 이유는 일정에 대한 부분이 올해 한 3월 정도, 그다음에 7월 정도 이렇게 아직 시간에 갭을 두고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단가를 좀 기다리면서 원하는 단가에 왔을 때 접근하는 그런 전략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최근에 주목받았던 섹터군들 쪽으로의 수급 이동 현상도 계속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또 전략을 보다 자세하게 잘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전력기기 쪽도 오늘 좀 낙폭이 큽니다. 그죠. 이쪽도 대응점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이사님?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종목단에서 시세들이 약간 빠르게 나는 경우가 있었죠. 신고가가 나는 경우도 LS그룹 같은 경우는 발생했다 보니까 빅테크 이슈 이런 걸 가지고 시세들이 강했는데, 이 또한 바뀐 관점은 없는데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고려했던 부분, 관세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단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장 표면에 나오니 또 놀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히 주가가 조금 빨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도출해서 좀 오버페이스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추격할 필요 없이 이와 같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인지하고 생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대응점까지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복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의 이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5이슈 또 어떤 이슈들 또 준비를 해주셨는지 바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같은 시작에는 저희 어떤 이슈들에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오늘의 5이슈는 산업재해 강세 현상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 많이 해봤어요. 네. 어떠시던가요? 우리가 산업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산업재를 실제 주식을 해보면서 포트폴리오에 이 사이클을 통해서 편입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봐본 경험이나 사이클을 겪어봤다라고 하면 크게 두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산업재 사이클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간이 2010년도, 2014년도 이렇게 거슬러 가야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산업재가 한창 공백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재 타임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정부 정책에 교집합이 되는 업종이 뭔지, 그다음에 미국 주도로 지금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업종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정책에 대한 교집합 같은 경우는 로봇 분야입니다. 로봇 분야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시장의 중심임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먼저 출시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 단계로 돌입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레퍼런스를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글로벌 땅과 경쟁을 했을 때 일을 한 경험도 있다 보니까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세가 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드라이브를 거는 측면 또는 대기업의 투자 단행, 여기에서 로봇단 또 하나의 산업재 속에서 성장에 대한 색깔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지금 정책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강해요. 시세 같은 경우에 연속성도 존재를 하고요. 산업재 같은 경우 중에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정책과 해외 정책 같은 경우가 좀 반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그 결을 글로벌의 결과 맞게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전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소형 모듈 원전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산업재를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원전이랑 로봇 쪽 그래도 유망하게 보시는 산업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수출주 관련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출 물량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또 시장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출하는 품목들 중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산업재도 있을까요, 이사님? 수출 품목 중에서는 지금 조선 쪽과 시차를 두고 움직일 수 있는 게 피팅 밸브나 보냉제 쪽인데, 여기에서 시장에서 좀 주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LNG 관련해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출을 늘린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바로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팅 밸브나 이런 종목들은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에 대한 우려 또한 좀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품목에 대해서 4월 1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통보가 되겠지만은 그 이전의 정황으로 봤을 때 몇몇 산업재 같은 경우 변압기도 좀 고려가 되는데 가능성은 낮고요. 피팅 밸브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강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약간 쿼터제 성격이 있다 보니까 가능성은 낮은데 단행되면 데미지는 있다 보니까 시장 속에서는 좀 주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세와 관련해서 좀 비껴날 수 있는 산업재 쪽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글로벌 성장까지 함께 대입되는 쪽을 추려보면 이 또한 역시 로봇 쪽, 원전 쪽. 네, 원전. 네. 그다음에 조선은 주가가 좀 단기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한 고점 대비 10에서 20% 조정이 나왔을 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관세 고려를 좀 하는데 가능성은 낮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또한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과 또 로봇과 원전 쪽이 그래도 관세 리스크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산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주시면서요.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관세 쪽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또 자동차 쪽에 관한 관세 부과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네. 배경이 어떻게 된 걸까요? 자동차는 우리가 시장에서는 한때는 필수재라고 여기기도 했고 사치재가 된 적도 있었고, 지금은 경기 소비재 측면까지 여겨지는데, 자동차 관련된 소비 시장 같은 경우가 약간 데이터가 침체 국면에 있다 보니까 시장 속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방향은 결정이 나와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외신에서 한 번은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그걸 또 뒤엎는 흐름이 바로 멘트가 나왔다 보니까 자동차주들은 추세적으로 지금 주가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차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보다 전기차 쪽에 대한 정책이 뒤집힐 때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등이 강할 수 있다 보니까 전기차 쪽 관련된 정책이 뒤집히는지 그 부분을 주시해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